늘 제가 말하는 게 연애는 낚시다 요거잖아요. 낚시꾼들이 막 낚싯대 던져놓고 그것만 딱 노려보면서 언제 물지?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보다 보면 고기가 잡히겠지? 이러진 않잖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연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선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아직 연애에 미숙한 연애 어린이, 연인이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연인이 분들이 늘 꿈꾸는 그 경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과연 그 남자 또는 그 연애를 두고 주변에서 훈수두는 아는 언니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수많은 남들에게 휘둘리는 연애가 아니라 느긋하게 내 기준에 맞게 내 속도에 맞춰가지고 주체적으로 연애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꿀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을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감정의 분산 투자를 말하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가지고 5천원 부동산, 3천원 주식, 2천원 코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렇게 해야지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고요. 아무리 뛰어난 투자 기재여도 이 사이클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이 조금 주춤하다, 그럼 해외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선을 살짝 돌리면서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고요.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공식이 연애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연애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도통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내려드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 남사친, 남자 지인을 많이 만들어라, 요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남자들만의 문화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해져라는 워밍업의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남자, 썸까지는 아니어도 일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남자들이 주변에 조금은 있어줘야지 특정 썸남, 특정 짝남에게 내가 집착, 그 남자의 반응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연애 어린이, 연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대단한 진도가 나간 것도 없어. 혼자서만 그 심리적인 진도를 막 뺀다는 거죠. 회사에 짝남이 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인사는 잘 받아주는데 절대 먼저 선톡하진 않아요. 그 남자 무슨 심리예요? 어장이면 진작에 그만두려고요. 아니, 이제 조금 인사 좀 주고받는 사이인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심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뭘 시작한 게 있어야지 어장을 치고 자식으로 하지. 엄마가 밥은 잘 차려주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고기 반찬을 잘 안 해줘요. 엄마는 무슨 심리일까요? 여차하면 제가 먼저 부모 자식의 연을 끊고 독립하려고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의 댓글들이 진짜 많습니다. 연애 초보들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설레발, 일희일비, 그놈의 의미충. 공부나 운동은요, 혼자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성과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근데 연애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조건 집중 딱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라와줘야 되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지. 늘 제가 말하는 게 연애는 낚시다 요거잖아요. 낚시꾼들이 막 낚싯대 던져놓고 그것만 딱 노려보면서 언제 물지?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보다 보면 고기가 잡히겠지?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역시 연애를 할 때 너무 그 남자에게만 나의 모든 일상을 초집중해서 맞춰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 발짝 빠져가지고 느긋하게 내 마음 자체를 조금 분산시켜 놓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단 내가 안 피곤해요. 그 남자의 표정, 말투 이런 짜잘짜잘한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 남자 무슨 심리죠?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분산 투자를 해놓는 게 단순히 정서적으로 여유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를 수 있는 이불킥 실수를 막아줍니다. 연애든 투자든 내가 너무 한 가지만 몰입하다 보면 일단 감정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지죠. 근데 그 단계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 초조한 마음 상태에서 분명히 악수를 두게 돼 있다고요. 이 일 자체를 아예 그르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내 전 재산을 몰빵했어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적당히 분산 투자를 시켜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상황이 좀 안 좋네. 근데 일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지 이렇게 침착하게 여유있게 대응을 합니다. 근데 본인의 전 재산을 이 삼성전자에만 몰빵한 사람들은요, 급초조해지기 시작한다고. 계속 확실할 거 하나 없는 그 주식 트럼방 들락거리면서 삼성전자 이제 망했다, 역시 삼성전자는 그동안 과대평가를 받아왔었다, 이런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글들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지.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손해본 상태에서 팔아, 더 잃을까봐 무서워서. 근데 꼭 패턴이 그래. 내가 팔고 난 다음에 그 삼성전자의 주식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합니다. 이미 나는 큰 손해를 보고 팔아버렸는데. 연애도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일일비 하지 않고 설레발 치지 않고 느긋하게 있으면 잘 풀릴 썸이었는데 톡 하나하나에 그 남자 표정 말투 하나하나에 의미부여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러다가 급발진한다고 혼자 삐지고 혼자 상처받고
아니 확률적으로다가 모든 작업이 처음에 안면 트고 인사하고 말 주고받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썸 타고 연애 시작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전개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뭐 중간에 좀만 답답해도 좀만 본인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애초부터 저 남자는 나를 가지고 놀 생각이었어. 딱 봐도 처음부터 나 말고 다른 썸녀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혼자서 극단적인 결론을 내버리고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먼저 발을 확 빼버린다고. 아니 남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최근에 좀 알게 된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찬바람 쌩쌩 불고 나를 쌩 까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연애의 과정, 썸의 과정에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어가지고 대처를 느긋하게 잘하면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그 썸남, 짝남에게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좀 분산을 시켜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남자 지인들, 남사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꼭 그게 사람이 아니라도 뭐 취미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인생에 우리 연애 말고도 필요한 게 많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어떤 댓글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헬스에 빠져가지고요 하루에 막 2시간씩 유산소하고 막 근력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의 신경 쓸 겨를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대요. 이분처럼 그게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 남자에게 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싶어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그 경지에 이르잖아? 연애하기 최적의 상태. 드디어 여유가 넘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여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일, 운동, 재테크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컨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허우대 멀쩡한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재밌어. 배울 것도 많아.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렇게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의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잖아. 그럼 비로소 아님 말고라는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장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 비유하면서 아님 말고 여차면 관두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장착되는 순간 그렇게 힘들었던 회사 생활이 되게 즐거워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짝남이 생겼을 때 그 짝남에게 관심이 계속하고 잘 되고 싶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아님 말고 이 남자 안 되면 뭐 다른 남자 있잖아 이런 마인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그 썸이 잘 풀립니다. 근데 연애에 미숙한 어린이, 연인이들은요 이게 진짜 안 돼. 왜? 내가 그 남자랑 잘 안 됐을 때 내 감정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대안, 감정에 다른 투자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이 남자랑 잘 안 되면은 또 다른 썸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다른 남자, 연락 주고받고 커피나 밥을 먹으면서 뭔가 유사 연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남사친? 요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실히 마인드가 다르죠. 그렇다고 뭐 그게 꼭 남자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내 인생을 충분히 알차게 채워줄 수 있는 뭐 일, 재테크, 운동, 취미 이런 게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내 감정이 지속적으로 충족을 받게 되다 보면은 뭐 짝남이 생겼을 때, 썸남이 생겼을 때 꼭 그 남자가 아닌 말고 이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연애 초보, 연애에 미숙한 연인이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정에 분산 투자를 해라. 그래야 썸 탈 때 여유도 생기고 순간적으로 초조한 마음에 실수도 안 하고 아님 말고라는 진정한 연애 갑의 마인드가 장착이 된다. 네, 지금까지 마선생이었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